오늘 세미나 시간 통해서 또 많이 들어온 인상들을 함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페미니즘, 서러운 페미니즘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딴 말인데 이 장 이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마지막 부분이랑 맞물려서 되게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사견이었고요. 발제문 읽어보겠습니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페미니즘이 대중적 메시지가 된 현 상황을 언급하며 페미니즘 이론이 테크놀로지와 여성의 몸 사이의 관계를 그렸던 것처럼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의 선구자였음에도 그동안 포스트 휴머니즘 연구가 페미니즘 이론을 등한시했음을 지적합니다. 뒤이어 브라이도티는 페미니즘 이론과 포스트 휴머니즘 이론이 동전의 양면임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브라이도티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포스트 휴먼 이론이 페미니즘의 도전과 맞물려서 어떤 새로운 경향들을 만들어냈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요. 페미니즘은 성별화된 세계의 다양한 물적 토대를 고려하며 교차성을 사유하는 움직임입니다. 브라이도티는 이에 대해서 페미니즘이 그동안 인간, 범주에서 배제되었던 존재들이 생성하는 인간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휴먼으로의 합류라는 말은 기술에 대한 낭만화를 걷어내고 인류세의 역사적 조건을 가리키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중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부와 번영,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권의 불균등한 분배. 둘째, 기후위기로 인한 질병과 종의 파괴, 지구의 쇠락. 셋째, 테크놀로지로 인한 인간 신체 이해에 대한 변화와 그로 인한 인간 개념의 재정의. 코로나19는 이와 같은 조건 변화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덧붙여 팬데믹 상황은 인간이란 보편적이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개념이며 특권과 자격에 대한 접근권을 조직하는 권력관계로 속속들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스트 휴먼으로의 합류의 핵심은 선진 자본주의이며 선진 자본주의의 혜택과 죽음, 질병 등의 부정적 결과는 명백히 불평등하게 돌아갑니다. 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한 선망과 선진 자본주의는 서로를 추동하며 그 사이에서 불평등을 양산하고 긍정적 정동과 부정적 정동을 생성하고 역전시킵니다. 코로나19를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듯 우리 모두는 포스트 휴먼으로의 합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모두가 이 행성적 조건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종적 집단인 우리가 그 우리를 규정했던 서구 백인 유럽 남성 인간 중심의 관습에서 탈피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포스트 휴먼 페미니즘의 이론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브라이도티는 포스트 휴먼으로의 합류 속에서 해방적 정치운동이 어떤 입장을 취하며 기술 발달과 환경위기의 교차 안에서 소수자들의 권리를 다루는 페미니즘의 의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문제와 선진 테크놀로지가 견인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교차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을 이 세계의 중심에서 탈구시키고 행성적 세계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정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나 이에 변증법적으로 대립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보다 더 유용한 분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은 다양한 교차성을 사유하는 페미니즘 이론으로 리존처럼 뻗어나가며 새로운 주체 개념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페미니즘 비판 이론이 다르게 인간 되기를 사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존재들이 있다면 인간을 재정의하기 위해 어떤 것을 참조할 수 있을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전히 인간이라고 여겨진 적 없던 이들에게 포스트 휴먼 시대의 곤경이 무조건적인 해방의 조건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많은 소수자들에게는 그들을 배제했던 인간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들은 인간이라는 개념과 양가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브라이도티에 따르면 이미 그러한 근대적 의미의 인간 개념은 포스트 휴먼 시대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온전한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존재들의 통찰과 비판적 지식이 그들을 위해서도 공통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브라이도티는 두 가지 논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은 포스트휴먼 공경을 정의하는 데 주요한 요소입니다. 페미니즘은 포스트휴먼 이론에 중대하게 기여해 왔으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로 포스트휴먼 이론은 소수자적 흐름을 포함하는 페미니즘 이론들과 공개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포스트휴먼으로의 합류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라는 개념 아래 현실에 실제하는 차이들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권력관계 속에서 개개인은 모두 다른 조건에 위치지어집니다. 따라서 브라이도티는 페미니스트 공동체를 이미 구축된 것이 아닌 하나도 동일자도 아닌 서로 다른 우리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차이를 지니지만 지구라는 행성 안에 함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체성을 상호 연관성의 그물망으로 재사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 안에서 포스트휴먼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안적이고 변혁적인 되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함께하길 열망합니다. 그러한 되기는 개인을 고정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긍정하며 연대하고 돌봄을 나누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브라이도티는 포스트를 강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 너머를 탐구하는 작업이 아직 근대적 의미의 인간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수자 투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스트휴머니즘은 제6차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는 포스트휴먼 공경 안에서 소수자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포스트휴먼 이론에서 포스트를 강조하는 것은 현 시대의 권력과 지식에 대한 분석이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인간 이해 너머를 상상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의 의제.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에서 세대를 가로지르며 대항적 기억들과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횡단적 작업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차이를 남겨두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있음을 긍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틀이 조건 지어진 맥락 안에서 페미니스트 주체를 논의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큰 그림 속에서 파괴를 최소화하는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제4장 신유물론과 육체경험론에서는 신유물론적 페미니즘이 이원론적 대립에 맞서는 강점을 지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후 그러한 강점에 기반하여 소수자들이 기후위기 속에서 특별히 더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 중심적 윤리 실천을 논합니다. 6장 젠더를 넘어서는 섹슈얼리티, 천개의 작은 섹스들에서는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형성에 대한 신유물론, 포스트휴머니즘적 접근과 탈인류 중심적 접근의 함의를 검토합니다. 이어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재정의를 내포한다고 주장합니다. 브라이도티에 따르면 이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페미니즘의 관건은 결국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완수되지 못했지만 수많은 과거와 급진적 사고들의 궁극적 현실화라는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해방의 과정입니다.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이 주창하는 적극적인 되기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미래로의 급발진이라기보다는 역구성입니다. 다시 말해 되기의 경로를 미래에서 현재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소진되지 않은 채 언제든 몸을 불태워 다시 살아나려 하면서 페미니즘은 계속된다.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면서 발제문을 맞춰 보았는데요. 나눠보고 싶은 것이 잘렸네요. 밑에 갖고 온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브라이도티가 되기의 경로를 미래에서 현재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의미가 어떤 것일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 팬데믹 이후에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여쭤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 포스트 휴먼으로의 합류가 브라이도티가 말하기로는 인류세 조건, 기후위기, 테크놀로지 불평등을 전제하는데 이 조건들이 페미니즘 이론에 어떤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고 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읽어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